예, 금융위원장 후보자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청문회 제도의 유래가 된 미국에서요. 청문회 후보자가 탈세를 하고도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된 사례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는 사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세금 납부야말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탈세가 확인되고도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미국의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앞서 이하경 의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10년 전에 2004년도 3월 달에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매해서 6억 7천만 원에 매입하고도 매매가액을 2억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그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참여연대 시절부터 20년 동안 인사청문회를 겪어봤습니다만 다운 계약서가 여러 번 문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3분의 1 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20년 만에 제가 처음 보는 겁니다. 거의 20년 만에 최악의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3,800만 원대의 세금을 1,200만 원대로 떨어뜨려서 2,700만 원의 세금을 줄였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고상의 관행 문제가 아니고 이 탈세의 규모로 보면 적극적인 탈세 행위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방송을 보실 국민들께서 아마 과거에 2006년 이전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관행적으로 그 다운계약서 쓰셨던 분이 계셨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규모로 다운계약서를 낮춰서 신고한 예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이 의원님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6년 이전에 집을 살 때 사실은 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신고를 아니 세금 탈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탈세의 의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려 2,700만 원의 세금을 탈세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85년도에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8개월 동안 주소를 이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택에 거주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위법인 위장전입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장전입 인정하시죠? 네,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왜 위장전입 하셨습니까? 네, 그때 그것 또한 30년 전에 제가 그 당시에 직장주택조합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주변의 동료가 주소를 옮기면은 조합주택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에 따라서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 이미 그때 결혼하시고선 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주택 청약 자격 자체가 없으셨죠. 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그 당시에 그 경제부처의 사무관으로 계셨던 분이 이미 기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몰았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 당시에 강남구 서초동, 지금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만 일대가 이 개발 열기가 굉장히 높았던 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케이스로 소위 투기 목적으로 개발 이득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이 굉장히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문제는 후보자가 주택 청약을 위해서 위장전입했다고 시인을 하면서도 그 8개월 동안 주택 청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면 위장전입한 직후에 주택 청약을 신청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집이 원래 외삼촌 집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사촌 형님 집? 지금 이제 8개월 뒤에 다시 부인과 살고 있는 주소지로 다시 옮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투기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인 거 아니에요? 주택 청약을 안 한 것은 당연히 제가 자격이 없음을 알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근데 8개월 동안 왜 유지하셨습니까? 주소를 바로 옮겼어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주소의 이전으로 인해서 제가 경제적 혜택을 받았거나 여한 혜택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하겠습니다만 예. 한마디로 실패한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세심한 잠깐만요. 예. 앞서 우리 박병석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후보자의 소위 금융위원장으로 소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피와 간피와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요.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금융회사 34곳 중에서 268명의 임원 중에서 112명이 낙하산인데, 관피아와 정피아,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의 비율이 48명으로 전체 한 18%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간에는 관피아 막았더니 정피아 내려온다. 심지어는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요, 전체 임원 8명 중에서 7명이 낙하산인데 그 중에 4명이 새누리당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런 청와대와 정치권의 낙하산 압력 물리칠 수 있으십니까? 네, 민간 금융회사에 사람이 채용하는 것의 기준은 전문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청와대와 정치권을 어떤 압력이 있어도 부적절한 인사는 받지 않겠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뭐 제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원칙대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KB 관련해서 지금 KB 윤정교 회장 등장하고 나서 지주 사장 제도를 부활하려고 했는데 그게 보류됐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청와대하고 정치권에서 18대 국회의원이었던 H모 씨 혹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몸담은 걸로 알려져 있는 전직 계열사 사장인 제이모 씨를 해달라라고 인사청탁이 오니까 윤정구 회장이 그건 못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사장 인사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의 조직 시스템 개편과 인사가 정치권의 압력으로 인해서 인사 문제로 인해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KB 내분 사태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던 박지우 부행장의 대표이사 선임 같은 경우 KB 캐피탈의 경우에도 소위 관료 출신의 모 씨가 요구해서 됐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이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인 김광두 미래연구원장이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 인사와 권력의 핵심 시세와 친애하다는 걸 내세워서 금융회사의 인사에 공공간하게 개입하고 있다. 요즘 금융지주회장, 이게 KB입니다. 누구를 자르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그래서 문고리 3인방 중에서 한 명하고 가깝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 나는 아니고 안정범 경제수석이다. 위스콘신 인맥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누군지 아시죠? 이 금융권 고위 인사가? 윤정부 회장님? 그 후보자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사는 봤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금융권 인사에 청와대나 정치권의 청탁과 압력을 받아서 누가 지금 이 청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박병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융위의 고위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야 그 말에 어떻게 진정성과 진실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바로잡지 않고서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소신 있게 원칙을 지켜서 인사하겠다. 더 이상 정피아 얘기 안 나오게 하겠다라는 말을 국민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인사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보세요. 네, 인사 문제는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의지를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등용되는 그러면 것이 그 아까 맞다고 얘기한 생각합니다. H모 씨나 J모 씨 지주회사 사장으로 선임하는 일 없을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네, 김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